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나는 우리 사회에서 부적격자인가? 부끄러운 일인데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지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승택 기자님을 모시고 되게 오랜만에 뵈는 건데 저희 세바시 동기부터 얘기해야겠죠. 세바시 동기죠. 세바시 동기. 세바시 저는 이제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경험을 통해서 나간 거고 저는 이식한 걸로 나간 거고.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에 나오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헬프님들 반갑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받은 수여자였죠, 저는. 그렇죠. 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뭐 2번. 확률로 따지게 되면 2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걸 2번 연속해서 4억 분의 1이 4억 분의 1이 그래서 혼자 지구상에서 되게 희귀한 확률의 사람이다라고 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사실 심각한 일인데 걸렸었던 질환도 되게 심각한 질환이었고 치료를 받으시는 과정도 되게 힘드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치료가 종결된 상황이었잖아요. 이대로 쭉 가면 소위 말하는 암 환자들의 희망 5년간 아무 일이 없으면 완치 판정을 받는 완치 판정을 받는 일만 네. 남아 있으셨는데 그때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갑자기 기자님한테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여쭤보셔가지고 당시 코로나가 되게 심했던 기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너무 고열이 나고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얼음찜질을 이렇게 하면서 체온을 내려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브로펜이랑 타이레놀을 계속 교차로해서 먹었었어요. 그런데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코로나인가 싶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임시선별소가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코로나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열이 떨어지지 않지? 귀가 좀 아픈 느낌이 있고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비인후과를 가봤는데 이비인후과에 갔을 때 중이염 같다. 그러니까 안에 귀에 넣는 약이랑 항생제 처방을 대니까 이거 괜찮을 거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는데도 전혀 몸의 증상이 나아지진 않는 거예요. 사실 진료보신 분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중이염으로 성인이 열이 나서 오면은 약을 먹으면 좋아질 거야 라는 당연한 믿음이 있거든요. 병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때까지도 조금 고생을 더 하실 수는 있겠지만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효과는 없었던 거죠 그때. 네, 그리고 잠을 잘 너무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받아왔던 수면제 하나를 먹었는데 아침에 수면제 효과 때문인지 막 선망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막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항생제 먹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면 수많은 그 입퇴원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쵸. 한 번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번의 항암 치료가 있고 나중에 치료 치료를 한다는 거는 입퇴원이 최소한 4번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병원을 뭐 저보다 더 암이 3번 재발했었기 때문에 정말 한 20분 만에 입원에 필요한 짐을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그대로 그냥 싸서 제가 다니던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그때 제가 코로나 음성 결과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또 열이 나니까 그때는 응급실에서 입실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거기서 검사를 더 받고 음성이 나온다는 결과가 나와자 이제 응급실에서 제가 짐을 놓고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 순간에 기억을 잃었어요. 진짜 고열이었구나.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폐혈증이 왔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중이염에 의한 폐혈증이 온 거죠. 네네네네. 사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경우거든요. 낙준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혈액암에 걸렸었고 혈액암 환자들은 일반 정상인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좀 낮다 보니까 이 병원균이 몸 전체로 퍼졌던 게 아닌가. 그나마 그때 그래도 원래 다니셨던 병원에 간 게 정말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귀에서 자꾸 소리도 좀 잘 안 들려갖고 귀에서 계속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은 예쁘더라고요. 이루. 까만 안경을 써요. 저도 사실 그때 연락 왔을 때 안에 이루가 꽉 차 있으니까 소리가 멀리 들리는 건데 그거를 열도 있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급성 중이염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는 수술하면 잘 들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불필요한 거를 제거를 하고 나면 예전과 똑같아지겠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표준치료법이라고 하나요? 네, 저는 그 표준치료법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항생제로도 계속해도 이루가 없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소리를 전달하는 제일 중요한 유모세포, 이렇게 이름은 다 예쁠까요? 털이 있다는 뜻인데 네, 그런데 유모세포가 염증 때문에 손상이 된 거죠, 저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고 나중에는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기계를 하고 하면 소리 잘 들 수 있으면 별거 없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긴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이거를 한 3개월 정도의 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자리를 잡은 다음에 기계를 작동하고 재활을 시작해서 실제로 소리를 들으려면은 사실 시간이 꽤 걸리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렇게 수술을 한 번만 하면 좋은데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도 2번 하더니 이 인공화학 수술도 2번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 헬프님들이나 보시는 시청자분들 설명드리면 인공화학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전신마취 수술을 해서 어떤 임플란트 기계라는 거를 소위 뇌에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장치를 이렇게 해서 바깥에 이렇게 네. 붙이는 거거든요. 외부 장치를 껴서 이제 소리를 들으시는 네, 거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게 쭉 그대로 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한쪽 귀 부분에서 계속 고름이 나오고 염증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의학적으로는 기계 안에 내성균이 생겨서 어떤 약물 치료로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 나중에 결국엔 재수술을 하긴 했는데 이 재수술은 제일 마지막에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름이 생길 때마다 선생님이 간단히 내일 오세요. 철치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그 안내 받으는 거들어 갔더니 당일 수술실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뭐 수술에 버금가는 괴사된 조직을 이렇게 절제하는 네, 데브리먼트라고 하는데 변연절제술을 계속 하는 거죠. 썩은 네, 부위를 그래서 계속 그거를 제거하는 거죠. 5번 정도 변연절제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리가 안 들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인공화호를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될 때까지가 얼마나 걸리신 거죠? 그러니까 도합 한 200일 정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을 배워서 할 수 있는데 후천적으로 난청이 생겨서 인공화호 수술을 하는 케이스가 포스트링구얼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100일 이내에 여정이 끝나요. 괴로움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첫째 같은 경우에는 고립감이라는 단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청력, 시력, 모든 것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집에 내려갔을 때 저희 집 안마 의자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안마 의자를 바꿔보려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렌탈 구조상 계약을 할 때 마지막 최종 의사를 전화통화를 통해서 녹취를 하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기는 약관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그 약관에 동의를 하기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불러주는데 정상 청력일 때는 네, 알겠어요. 네, 동의할게요.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그때는 제가 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휴대전화를 켜놓고 어머니가 그걸 듣고 그걸 메모해 주시면 제가 네, 그래서 15분, 20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렌탈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이런 거는 작은 예고요. 내가 잃은 거는 단지 이 청력이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나는 우리 사회에서 부적격자인가? 부끄러운 일인데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지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관심 있던 영역은 사회 적응 청력. 40데시벨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을까? 뭐 교실에서 좀 앞에 앉는다든지 이 정도? 근데 청력이라는 하나의 감각이 이렇게 확 상실이 됐을 때 우리 사회가 배려가 거의 없긴 하겠구나. 근데 저도 아마 제가 직접 암투병을 하지 않고 뭐 제가 책을 쓴 계기가 된 제가 직접 청력을 잃어보지 않고 나서는 그걸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어느 정도 수어라든지 문자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많이 어느 정도 도입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길을 걷거나 그럴 때 맨 처음 수술 직후에는 이 달팽이관 기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걷기도 힘들었어요. 약간 어지러울 수 있죠. 예. 너무 어지러워서 병원에서 있을 때는 이런 지지대가 있고 뭐 링거대를 갖추고 있었지만 밖에 나가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경사로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적인 도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양쪽이 다 보험이 되신 건가요? 한쪽은 보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보험이 되지 않아서 두 양의를 다 한다고 하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려운 계층에서는 두 쪽 귀를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이 되는 한쪽만 이렇게 좀 하는. 근데 보험이 안 되면 이쪽 기기는 내 돈을 내고 사야 되는데 메델이나 코클리어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기계가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일단 기계값을 그냥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술비가 한 500만 원 정도 하는데 보험이 되면은 50만 원 정도 부담이 될 거예요. 당연히 사실 사람이 양쪽 귀를 들어대는 게 맞는데 인공화호 보험 기준 자체가 양쪽 귀가 70데시벨 이상 제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건 안 들리는 거죠. 전화벨 소리나 들어야 보험 기준이 되는 건데
그렇게 돼야지 한쪽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한쪽이라도 소리를 들으면 보험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이해는 하지만 어찌됐건 의학적으로 옳지는 않은 거고. 항상 수요는 되게 많고 막 그런데 경제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백혈병 치료제 중에서 킴리아라고 나왔던 그것처럼 예. 몇 억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한 번 맞는데 5억 원이 훌쩍 넘는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정부나 의료보험공단 쪽에서 좀 생각을 전향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그리고 이비인후과 의사라서 한 드리는 말은 아니고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치료거든요. 인공호화가 없었을 땐 소리를 못 듣다가 인공호화가 있으면 소리를 듣고 들으시는 헬프님들은 느끼실 거예요. 기자님이 발음이 정확합니다. 청각장애가 생기면 발음이 망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교정을 해요, 뇌가. 근데 그 과정이 안 되면 발음이 뭉개져서 나중에는 언어장애가 동반이 되게 돼요. 그러면 더 사회 복귀가 어렵죠. 꾸준히 말을 해왔던 사람도 소리를 듣는 기간이 길어지면 어느 정도가 예. 올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아까 여쭤본 게 20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200일이면 되게 긴 거예요. 보통 우리가 100일 이내에 빨리빨리 하려는 게 골든아워가 있어요. 사실 그거 약간 지나신 거예요. 근데도 이 정도 하는 거는 본인 기자셨기 때문에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된 거고 아니었으면은 그 이후에 더 재활을 하셔야 됐을 거예요 아마. 음악 말고는 거의 괜찮으신 거죠. 네, 기술이 많이 좋았겠지만 한계가 있는 게 사람의 말소리라든지 전자음, 기계음 같은 것들은 똑같이 들려요. 다만 음악 같은 경우에 화성이라고 그러나요? 그 화성 멜로디 자체나 음계 자체가 제가 예전에 들었던 소리가 100이었다 그러면 70% 정도만 들리고 제가 알던 노래가 그 멜로디가 아니게 들리게 되죠. 약간 소리가 좀 뭉개지는 느낌이라 들을까요? 피아노를 쳐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제가 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도레미가 도레미로 잘 들리지 않아요. 다행인 거는 외부 장치가 업데이트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는 거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채널하고 별개로 마음 같아서는 애플이나 삼성처럼 그렇죠. 똑같이 매년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됩니다. 매년 들으면. 근데 그거를 이제 임상적으로 적용을 할지 안 할지를 봐서 이제 하는 건데 기술 개발은 뭐 매년 아주 빠르게 되고 있죠. 제가 했을 때랑 지금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쓰신 책이잖아요. 청각을 잃자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 차별의 소리들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이렇게 안에 보면은 자막에 대한 비판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책 받고 읽으면서 되게 부끄러웠던 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이비인후과 의사고 제가 정말 난청 환자를 많이 받고 인공호흡 환우에도 가서 봉사도 하고 했지만 소리가 안 들릴 때 어떤 삶을 사는 건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봤고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으면 그 부분은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이게 뭐 책 광고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물론 책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고요. 이 얘기 해야겠다. 네. 저번에 책이 제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안병동 특파원입니다였고 독에 나왔던 수익을 어떻게 하셨죠? 이거 또 부끄러운데. 네,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전액 기부하고 있는데요. 전액 기부가 중요한 거예요. 인쇄를 기부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조혈모세포 이식 공유해 주신 분이 한 분도 아니라 무려 두 분이나 계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오롯이 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오래 병원에 있으면서 제일 좀 이렇게 눈에 밟혔던 게 어린 친구들이었거든요. 워낙 그래서 그 백혈병 어린이재단에다 기부를 하면 거기 좋은 곳에 써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책은 다시 말해줄래요. 네. 그렇죠. 이건 아직 제가 전액 기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 안 하셨죠? 저도 뭐 여기서 그렇게 막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헬프님들이 많이 관심 보여주시고 좋은 결과 나오면 또 제가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읽어보면은 내용 자체가 되게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굳이 소리가 아니더라도. 제 책에도 쓴 에피소드가 뭐냐면 모임방에 있었는데 뭐 어떤 저희 아는 지인분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뭐 저 뭐 암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넘어갔을 텐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봤을 때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그게 바뀌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뭐 우리 언어 습관 중에서 보면 꼭 암이 아니라 비몽거리 정책, 외발 정책이라든지 질병, 장애를 가지고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많죠. 네, 근데 그런 말을 쓰지 않는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카톡방에서 이 방에 3번이나 암을 한 저도 있습니다. 그런 말은 가급적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제가 위험을 감수한 거죠. 뭐 그분과의 관계가 좀 어색해진다든지 소위 말하는 갑분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지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질병이나 그런 것을 겪은 사람들에겐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이 한 번쯤은 경각심을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가 뭐 교조적으로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건 나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 주위 분부터 그런 표현을 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안 쓸 것 같은데. 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는 이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혹시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보다는 조금씩 좀 뭔가를 바꿔내는 마음으로 또 궤도를 한 방향 또 이렇게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사실 되게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 박성민 변호사를 되게 존경하는데 기자님을 비슷한 의미에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오진수 선생님과 우찬 선생님한테 공을 넘겨야 될 것 같아서 소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가시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한번 오시면 계속 잡아놓기 때문에 네. 오늘 봐주신 헬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기자님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이 책 궁금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생각을 많이 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되게 띄엄띄엄 봤습니다. 후루룩 보면은 좀 그냥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챕터 하나 보고 그다음에 딴 거 좀 하다가 또 챕터 하나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의문점을 좀 던져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닥터 프렌즈 채널 그리고 낙존쌤과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CBS 세바시 나갔을 때 맨 끝에 사인해주러 오셨을 때 헬프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낙존쌤 막 줄 서서 선물 주시고 그럴 때 약간 소외된 느낌은 있었지만 부럽다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그런 또 채널에 제가 나와서 헬프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값지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